민사소송에 소장을 제출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죠? 특히 처음 민사소송을 진행해보면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모르는 것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의 과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장을 작성해서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이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상대방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소장에 적힌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패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에서는 재판 날짜를 지정하고 보통 재판은 3, 4주에 한 번씩 열리게 됩니다. 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 따라서 내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대방과 대화 또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진술하도록 하면서 녹음이라도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당연히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니까 소송을 제기하면 당연히 승소할 것이고 그럼 돈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승소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나에게 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주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해서 받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상대방이 알게 되면 상대방은 돈을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전 처분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계좌를 감유하는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이 보전 처분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잡아둔 후에 소송을 제기해야 나중에 승소한 후 상대방의 재산에서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선임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상담이라도 받거나 내가 작성한 소장에 대해 검토라도 받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과 겪고 있는 분쟁 사항이 법적으로는 어떠한 법 조항이 적용되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장의 내용부터가 잘못될 수 있고 그럼 이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에게 돈을 줬는데 이것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이 달라지고 분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이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꼭 받아야 시작부터 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0% 모두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뿐 아니라 변호사 보수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출 금액을 100%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만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 소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를 계산하는 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상대방에게 청구한 금액이 2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에서 300만 원을 뺀 금액의 10%에 30만 원을 더해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뺀 금액의 8%에 200만 원을 더해서 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를 보면 판결이 확정된 후에 1심 법원에 소송 비용을 계산한 계산서와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중 변호사 보수는 이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민사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